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왔습니다. 2회나 유찰돼서 최저가가 또 신안산선 호재도 있어요. 써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 중간에 뭐 매수자가 있다라고 하면 활용해서 단타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네보자 흑도 꿀동산입니다. 지금 저희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왔습니다. 네. 이게 어떤 아파트예요? 대성 유니드 아파트고요. 네. 한 동짜리 물건이에요. 근데 오. 경매에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동짜리 아파트를 나홀로 아파트라고 네, 부르잖아요. 나홀로. 그래서 나홀로 아파트는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또 네. 그걸 상쇄할 만한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 왔겠죠? 어떤 장점이 있어요? 두 번 유찰돼서 아주 저렴하다. 그럼 제가 물건을 한번 간단하게 브리핑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2024 타경 1219899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대성 유니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건물 면적이 전용으로 24.88평이고요. 공급 면적 기준으로 한 30평대 초반? 네, 31평형이라고 나와 있고 방 3개, 화장실 2개라서 9평에 속하고 되게 잘 빠져서 31평 같지 않고 되게 넓게 느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어디서 조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실거주민 후기 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구나. 감정가는 8억 8천이고요. 와, 지금 미쳤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낙찰가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무려 지금 현재 2회나 유찰돼서 최저가가 5억 6,320만 원까지 네, 떨어졌습니다. 64%고 네. 이게 특수 뭐 권리가 있는 물건이 아닌 이상 사실 아파트가 2번 이상 유찰되기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이 물건 찾기 되게 어려우셨다고 하셨죠? 아니요. 그건 1초 만에 아니에요. 찾았는데요. 왜죠? 뭐 때문이죠? 스카이키. 스카이키. 스카이키로 그냥 사실 필터 몇 번 해가지고 서울 쫙 검색하니까 그냥 바로 나오던데요. 스카이키 무조건 봐야겠네요. 그럼요. 좀 전에 우리 꿀동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권리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소유자가 점유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2003년 산이라서 네. 지금 22년이 돼가지고 음. 지하 주차장이랑 또 엘리베이터가 연결돼 있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아파트가. 물론 낮이긴 하지만 굉장히 놀랐던 게 지상의 주차장에 차가 별로 없어요. 네, 되게 널널해요. 예. 지하도 있으니까 네. 실거주민 후기에도 주차 문제는 그렇게 크게 거론되지 않더라고요. 여기가 예. 7호선 신풍역이랑 되게 가까워요. 도보 10분이라서 되게 역세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에서 도보 10분이면 역세권 맞나요? 역세권이죠. 저는 10분까지는 역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입지적으로 보니까 북쪽으로는 신도림, 그리고 남동쪽으로는 신풍역, 남서쪽으로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 있어가지고 7호선, 2호선, 1호선을 근접해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지구로 접근성이 되게 편해서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구로도 그렇고 가산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업무 시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대형 초중고가 횡단보도 건너야 되긴 하지만 근처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 키우기도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길 건너 큰 규모로 공사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맞아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엄청난 부지가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알아보니까 2028년에 더샵 신풍역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네. 2030세대래요. 와. 대단지에 속하거든요. 당연히 주변 상권도 발달될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만 단독으로 본다고 하면 세대수가 거의 한 150세대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대수가 많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길 건너 2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상권도 훨씬 더 좋아지고 편의시설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엄청난 호재라고 생각하고 또 신안산선 호재도 있어요. 신안산선은 그건 뭔가요? 27년에 이제 들어설 예정이라서 신풍역이 지금은 10분이지만 도보 3분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오. 교통 호재도 있고 네. 대단지 호재도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 진짜.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지금 경매에 나왔는데 네. 유찰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저도 탐납니다. 지금 거래되는 시세라든지 KB 시세는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5월에 8층이 7억 8,500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7억 8,500이요? 네, 실거래. 전회차로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 10% 이상 저렴한 거네요? 그리고 저희가 또 15층 중에 10층이라 완전 로얄층 아닌가요? 네, 로얄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KBC는 얼마예요? KB 시세는 7억 5천이라서 감정가에 비해서는 조금 낮긴 합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이 감정가가 8억 8천은 약간 좀 높게 되지 않았나. 조금 높게 됐다. 그래서 네. 초보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가를 너무 맹신한다는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감정가는 정말 참조 정도로만 보고 실제 얼마에 매도가 되는지 그렇게 많이 볼 것 같아요. 홀동사님이 이제 이걸 입찰을 하실 건데 명의를 그러면 어떤 걸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무주택자고 오. 명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네. 생애 최초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아, 생애 최초가 가능한 그런 나이군요. 아직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의 장점이 어떤 게 있어요? 일단 뭐 대출을 조금 저금리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아닐까 싶고 취득세를 조금 감면받을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생애 최초로 대출을 받게 되면 그 LTV도 인센티브를 받아요. 뭐 이런 막 감정가 8억짜리 물건에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투자금을 정말 최소화하면서 서울에 있는 내 아파트를 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서울 같은 지역은 2년을 보유해서 비과세로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요. 아, 네.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 중간에 뭐 매수자가 있다라고 하면 매매 사업자를 활용해서 단타하는 것도 그쵸.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사업자를 생각합니다. 그때 내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어차피 낙찰은 개인 명의로 받는 거고 매매사업자는 나중에 내도 상관이 없으니까 사실 원론적으로 보면요, 부가가치세법에 보면은 사업을 개시하고 난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매도를 했을 때 네. 이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할지 양도소득세로 신고를 할지 이거는 납세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선택을 해요. 취득하고 사업자를 바로 내는 게 맞긴 한데 네. 관례적으로는 조금 나중에 내더라도 인정을 해준다. 이런 팁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2년 돌린다라고 하면 전세 시세랑 월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거든요. 네. 전세나 월세나 이거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한번 부동산에 여쭤볼까요? 준비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미납관리비가 있다고 최소한 110만 원에서 그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파트의 미납관리비는 사실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거의 한 8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가 미납관리비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정말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처음부터 이제 시뮬레이션에 녹이는 거죠. 입찰가도 그거를 산정해서 네. 정하면 되는 거겠죠? 사실 미납관리비 같은 경우는 경매 낙찰자는 특별 승계인이기 때문에 집합 건물의 공용관리비는 특별 승계인인 낙찰자가 먼저 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상권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소유자 및 채무자인 이 땡땡 씨가 파산을 했습니다. 아 파산을 하셨군요. 네, 이럴 때는 우리가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판결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추심은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죠. 그럼 받아낼 수는 없겠네요. 네, 우리가 그냥 처음부터 낸다고 생각하고 계산하는 게 마음의 평화에 네, 도움이 될 것 보수적으로 같습니다.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옆에 아파트 10층에 경매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단기에 팔면 한 얼마 정도에 팔 수 있을까요? 1억 8,500 정도? 아니 그게 전세인 거잖아. 이렇게 올수리 된게 7억 8천. 올수리 된 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때요? 전세 같은 건 잘 나오는데 전세는 얼마 정도 나가요? 전세는 뭐 4억 5천에서 네. 그 뭐 수리한 거 기준으로 한 7억 8,500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대성 유니드 아파트 있잖아요. 예, 예. 그 10층은 경매 나온 게 하나 있는데 한번 입찰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시세가 어느 정도 하나요? 지금 한 시세가 한 7억 8천? 아, 7억 8천 정도요? 그리고 수리됐을 때 기준 아닌가요? 그렇겠지. 한 집당 안 사니까. 전세는 어느 정도? 전세는 4억 5천에도 전세는 좀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있죠. 완전히. 부동산 두 군데를 갔다 왔죠 저희가. 그렇죠. 예, 거의 부동산 두 개가 짠 듯이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했어요. 예, 예. 리모델링 하면 얼마요? 한 7억 8천 정도? 7억 8천에 팔 수 있다. 예. 그러면 지금 최저가에 비해서 되게 괜찮은 금액 아닌가요? 사실 전회차로 낙찰을 받더라도 거의 7천에서 8천 정도는 저렴하게 낙찰을 받는 거니까 동네 부자 흑도 채널을 보시고 아마 물밀듯이 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조금 예. 높은 가격으로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남기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럼요. 음. 그렇다고 우리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해서 고가로 입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경매라는 것 자체가 어찌됐건 안전마진을 확실히 확보한 채로 수익을 봐야 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아무리 많이 몰린다고 할지라도 높게 쓰거나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네. 전세로 세팅하면 얼마 정도 세팅된다고 했죠? 4억 5천에서 5억 정도 세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KB세가 7억 5천 정도 되기 때문에 전세 4억 5천에서 5억 세팅하고 7억 5천에 80%의 전세 보증금을 뺀 금액만큼 후순위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투자금을 굉장히 줄이면서 서울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 오늘 어떠셨어요? 아파트 두 개를 봤는데 특징도 다르고 장단점도 아주 다른데 뭐 하나를 볼 때마다 정말 많은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뭐 하늘 아래 같은 아파트 없잖아요. 맞아요. 각각 다 정말 큰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동네부자 흑도 채널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말 입찰할 만한, 정말 투자할 만한 좋은 물건을 소개해 주시기 때문에 꾸준히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주거용 물건도 여러분들이 입찰하고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꾸준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아니라 뭐 빌라나 다가구도 소개해 주시나요?
그렇죠. 오, 기대됩니다. 기대되시는 분들 모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까지 동네 부자 흑도 꿀동산이었습니다. 예, 안녕. 감사합니다.